도움을 주는 게 절실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항암 치료 받을 때와 받고 나서 직후까지만 도움이 필요로 했기에 설마 그 사이에 별일이라도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싸우더라도 위기 때는 뭉치는 게 가족인데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걸 보면 제가 지금까지 너무 어머님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았나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제 회사 걱정을 먼저 하셨는지 시모의 제안을 조금 고민을 하시다 수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이모를 대신해서 한동안 시모가 항암 치료를 받는 엄마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회사를 마치고도 엄마를 찾아가 몰래 시모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엄마와 시모는 사이좋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시모는 혹시 불편할 수도 있는 엄마에게 먼저 도움을 주며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시모의 정성어린 모습을 보게 되자 저도 이내 안심을 하고 시모를 믿게 되었습니다. 핏줄인 저야 엄마의 간병을 하는 게 당연했지만 사돈사이인 시모가 엄마를 돌봐준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의 보답이라도 하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은 것도 많으신 분이라 무엇을 사드려야 하나 싶어 고민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 덕분에 그래도 한숨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이고, 어깨야 무릎이야. 아픈 사람 옆에서 시중 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나마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거지. 안 그래도 내가 더 불려서 괜히 말 좀 하려고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은 아니잖니.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도 해야 하고 투자한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사업은 없는지 봐야 하는데 사돈 옆에 딱 붙어만 있으려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 다른 선물은 됐고 이왕 간병하는 거 비용이나 좀 계산해줬으면 하는데 뭐 따지고 보면 용돈 좀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 간병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럼 뭐 얼마나 들어야 할지. 뭐 또 가족 간의 간병비라고 하니 그냥 네 말처럼 정성에 대한 보답 정도지. 글쎄, 내가 있어서 사돈도 더 재미있어 하시고 좋아라 하고 평범한 간병인들보다도 일도 잘하니까 한 하루에 2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20만원이요? 하루에요? 어머니, 전문 간병인들도 평일에 15만원 밑으로 받으세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시기만 하는 정말 간단한 간병인데 그렇게는 안 돼요. 예, 내가 말했잖니. 내가 전문 간병인보다 훨씬 심적으로나 일적으로 낫다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정 그러시면 내일부터 제가 간병인 쓸게요. 말씀처럼 지금까지 엄마 잘 돌봐주셔서 제가 어머니 말씀하신 돈은 드릴게요. 아니, 너는 엄마 병 낫는 게 중요하지 그깟 돈이 중요하니?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간병인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나서서 먼저 도와주겠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도 역시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간병인보다도 훨씬 높게 부르는 1급을 부르다 보니 저도 형편상 돈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다른 간병인 10일 일할 비용을 5일 만에 줘야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마음이었고 돈 계산은 따로 해야 했죠. 저는 지금까지 시모가 간병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요구하는 1급까지만 계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돈을 벌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졌는지 시모가 저에게 협상을 하며 처음 요구했던 어처구니 없는 금액에서 점점 내려가게 되었죠. 결국은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너네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있고 사돈이 눈에 밟혀서 적당하게 해주는 거야. 네가 정말 고마워해야 해. 대신에 지금까지 일한 건 나도 용보 못하겠으니까 아까 말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겠는지
자리를 일어서는 저에게 전에 일한목까지 직접 계산을 한 종이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소동이 있고 나서 그 뒤로는 별일이 없었고 한동안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힘든 항암을 잘 버티며 계속하셨고 병원의 처방과 치료에 따라 잘 따라오셨죠. 엄마 옆에 시모가 간병을 하고 있지만서도 저도 자식된 마음에 틈날 때마다 병원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받아야 하는 총 12차 항암 치료 중 11차 치료를 받으러 입원을 했을 때였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중에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고 싶었는데 하필 회사 일이 밀려 제가 너무 바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차마 엄마에게 가지 못하고 일에 매달리게 되었죠. 직원 몇몇들과 회사에 남아 야근까지 하고 있는 중에 엄마에게 어쩐 일인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내일 태어나는 날이지? 별일은 없어? 별일 없지. 근데 하은아, 엄마가 너 일하는 중에 미안한데 내일 태어나려면 속옷이 좀 필요해서 오늘 늦게라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속옷? 왜? 시어머니는 옆에 안 계셔? 아니 그게 바쁜 일이 생기셨다고 해서 내가 먼저 가보라고 했는데 속옷을 깜빡했네. 정 바쁘면 집에 들어가서 쉬고.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했고 안 그래도 이번에는 엄마 항암 치료하는데 한 번도 못 가서 마음에 걸렸는데 내가 속옷 챙겨갈게. 엄마는 내일 태어나면서 입을 속옷이 없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간병하는 시모가 저에게 연락도 없이 엄마 곁을 떠났는지 궁금했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와 엄마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 앞에 도착한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나던 역한 냄새가 엄마의 안방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안방 문 앞에 가서야 그 냄새가 알코올 냄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안방문을 열자 바닥에 널브러진 소주병들과 이미 잔뜩 취해 들어 누워있던 시모를 발견하게 되었죠. 난장판이 된 엄마의 안방 모습에 놀란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 누워 자고 있는 시모를 깨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아이 뭐야, 네가 여기는 웬일이니? 또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 하려고 왔냐? 아니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하시고 여기서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어머니가 왜 저희 엄마 집에서 술을 드세요? 또 그놈의 잔소리. 네 엄마를 뭘 더 어떻게 돌보라는 거야? 어차피 너네 엄마 별 가망도 없다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 미련 때문에 끌고 가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니? 같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역겨운 줄 알아? 아주 착한 척은 지가 다 해요. 야, 너네 엄마가 그렇게 착해? 웃기시네. 착한 사람은 그런 병에 걸리지도 않아. 착한 척만 하고 뒤에서는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그런 병에 걸리냐?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착한 척을 하면 뭐해? 곧 죽을 병을 걸렸는데. 애미야, 어쩐데? 사돈 아주 가망이 없다지? 사돈 곧 죽으면 이 집 텅텅 빌 텐데. 너네 엄마 집은 내가 쓰면 딱이겠다. 너도 나랑 사는 게 싫으면 네 엄마 죽고 나서 이 집 놔줘라.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어떻게 아픈 엄마를 둔 딸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곤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엄마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는 시모의 뺨을 후려치게 되었죠. 한 대 맞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시애미 뺨을 때린 거야? 너 아주 미쳤어? 당장 우리 엄마한테 한 말 취소하세요. 뭐? 야, 내가 없는 말 했어? 네 엄마 대장암 3기라며 곧 죽는다는 내 말이 틀려? 결과는 뻔한데
너랑 네 엄마가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못 배워먹어서 시어머니 뺨을 때려? 너 내가 말할 때마다 따박따박 따지고 드는 거 보고 애미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따인가 싶었는데 네 애미 저런 병 걸린 거 보니까 대충 알겠다. 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아니면 욱현이한테 네가 시애미 뺨 때린 것부터 전부 다 말할 거니까 하세요. 그동안 우리 엄마 신경 쓴다고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니 많이 다투고 있었는데 뭐가 무섭겠어. 우리 엄마 모욕하는 사람을 엄마랍시고 감싸는 남편이라면 나도 그런 남편 따위 필요 없으니 어디 당장 전화해서 말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술병 들고 나가요. 이미 뺨까지 때린 마당에 저도 지긋지긋한 시모와 연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숙일 수 없었어요. 저는 이혼할 결심을 하고 시모 가방에 술병까지 챙겨 넣어 시모를 엄마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한참 동안 화를 시키던 저는 엄마의 속옷을 챙겨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을 가는 동안 그 사이 시모는 아들에게 자신이 당한 수모를 고자질했는지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었죠. 남편의 전화도 무시한 채 병원에 도착한 저는 잠들어 있는 우리 소중한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희생하며 고생하던 엄마였는데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몹쓸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시모에게 무시까지 받은 생각을 하니 감정이 더 복받쳐 올랐죠. 우는 소리에 엄마가 잠에 깨기라도 할까 싶어 저는 환자 병실을 나서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가 숨죽여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감정을 추스르고 저는 다시 병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시모와 있었던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다툴 수 없던 저는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엄마 때렸다는 게 사실이야? 그래, 내가 당신 엄마 뺨 때렸어. 근데 내가 이유도 없이 때렸을 것 같아?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집에서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듣고서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그래, 엄마가 장모님 돌보는 게 피곤하셔서 잠이라도 푹 자려고 소주 한 병 하셨다고 들었어. 그런데 당신이 이유도 묻지 않고 장모님 댁에서 술 먹은 거 가지고 그걸로 뺨 때렸다며? 당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널브러진 술병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얼마나 모욕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죽으면 그 집 자기 달래. 곧 죽을 사람한테 뭐하러 헛돈 쓰냐면서 우리 엄마 죽을 거니까 그 집 달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니? 나 당신 엄마 뺨 때린 거 후회 안 해. 아니, 오히려 더 속 시원하게 행동 못해서 후회스러울 뿐이야. 뺨 때린 걸로 고소를 하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하고 우리 당장 이혼하자. 뭐? 내가 지금 이혼하자고 온 거야? 전후 사정 듣자고 온 거잖아. 근데 갑자기 이혼 얘기를 왜 나와? 우리 엄마 아프기 전에도 말했었잖아. 당신 엄마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까 엄마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아주 확실해졌어. 나 당신 엄마랑 조금도 더는 못 살아. 아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 어? 우리 엄마가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설마 그런 소리를 정말 했겠어? 며느리한테, 사돈한테 그런 소리 했다고 하면 내가 믿겠냐고. 이서방, 내가 자네 어머니가 한 다른 행동까지 말해주면 그때 믿겠는가? 남편과 열을 내어 다투고 있을 때 아까 잠깐 복도에서 한 우리 대화 소리에 잠이 깼는지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픈데 왜 여기까지 나왔어?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하은이 괜한 시집살이 살게 될까 싶어 아무 말도 안 했다만 자네 어머니가 나랑 있는 동안도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겠네.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도 하지 않았던 시모와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를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시모는 아픈 엄마에게 여러 핑계를 둘러대며 놀고만 있었습니다. 평소 항암 치료로 엄마가 입원을 하게 되며 병실 옆에 앉아 엄마를 도와주기보단 휴대폰 게임에 빠져 엄마의 부탁을 듣지도 않았고 친구와 약속이라도 생기면 자리를 자주 비웠다고 해요. 거기다 제가 기력을 회복하려고 챙긴 음식을 간이 된 음식이라 환자에게 좋지 않다며 자기 혼자 다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착한 엄마 성격에 좋은 것을 혼자 먹는다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시모의 음식까지 같이 챙겨주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제가 엄마에게 한 노력은 전부 엉뚱한 시모의 입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 치료를 다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치 휴가라도 온 것처럼 몸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밀린 설거지와 집안 청소 모두 겨우 기력을 찾은 엄마가 했다고 해요. 거기다 자주는 아니지만 엄마 집에 친구들까지 불러 술판을 벌였다고 했죠. 뒤에서는 그러면서 제 앞에서만 열심히 정성껏 간병하는 척 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가족이라 생각했고 같은 엄마라는 입장이라 생각해 믿었던 시모인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또 실수를 해서 괜히 아픈 엄마에게 더한 고생을 안긴 것 같아 너무 속상했고 그런 시모에게 겨우 뺨 한 대밖에 때리지 못해 너무 아쉬웠습니다. 눈앞에 있다면 뺨은 물론이고 어디 한 군데라도 부셨을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거야. 이 서방 자네 몫이네. 그리고 나는 우리 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딸 더 이상은 그런 여자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 수 없네. 자네가 우리 딸 사랑한다면 두말하지 말고 이혼해주게. 어머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일이 어찌되었건 우선 제 어머니가 잘못한 행동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은 우리 엄마를 익히 알고 있던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를 대신하여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선 아픈 엄마가 걱정되었던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다시 병실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회사를 출근하기 전까지 옆에서 엄마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면서 저는 이혼 전까지 엄마 집에서 지내려 제 짐을 챙기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을 시모 때문에 또 싸움이라도 생길까 싶어 걱정이 되었지만 긴장하며 들어간 집에서는 시모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혹시나 시모와 마주칠까 싶어 우선은 제 짐을 챙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회사를 마치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아,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어제 일로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해. 나도 우리 엄마 감쌀 생각 없어. 나도 무엇이 옳고 잘못됐는지는 판단할 줄 알아. 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이야기했어. 내가 너랑 장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말하니까 당황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 보니 정말 정 떨어지더라.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리고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를 놓칠 순 없어. 엄마가 자신의 잘못을 정말 반성하고 사죄하기 전까지 절대 보지 않을 거고 앞으로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일 없도록 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은 저와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시모의 모습에 실망하여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저는 우선 남편과 잠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엄마 생각만 하며 엄마 옆에서 직접 간병하며 지내게 되었죠. 다행히 엄마는 항암을 마치고 나서 암의 크기가 줄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의 결과도 만족스러워 회복을 하면서 나머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사이 계속해서 자신의 진심이 보이며 용서를 비는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시모에게 있었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부모와 연을 끊은 남편에게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신에게는 저와 장모님이 있어서 괜찮다고는 합니다. 그 이후에도 어쩌다 시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서 자기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저와 남편의 욕을 하면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인지 마지막에 투자한 사업으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듣게 되었어요. 망하더라도 아마 평생 볼 일은 없겠지만 우리한테 빌붙으려 괜한 연락이 오지 않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완치 막바지 단계라 몸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면 우리 가족 다 함께 많은 추억을 쌓으러 다니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많이 좋아져 여행 다니기 딱 좋을 때다 싶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며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라겠습니다.